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의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라는 책 중에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체온을 높여서 우울증을 개선한다,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사회라고 불리는 오늘날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쾌할 수 있지만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에는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을 포함해 환자 스스로도 우울증임을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일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우울증 증상을 기분 탓으로 치부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초기에는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나 식욕부진, 불면, 불안감, 의욕상실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악화되면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의 증가와 자살자의 증가는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저체온인 것입니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은 이 저체온과 우울증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오전 중에 기운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알려진 우울증 증상으로 오전 중에 특히 기운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자가 진찰한 환자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직장을 휴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시하라 박사님의 그 병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오전 중에는 몸과 마음이 피곤해 움직일 기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환자의 체온은 35도 초반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기온이 어느 정도 오르며 체온도 조금은 상승하기 때문에 오전에 비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저체온과 우울증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또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계절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기후가 따뜻한 봄, 여름에는 우울증의 기미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공기가 차가워지는 가을부터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겨울에 들어서면 봄이 될 때까지 완전히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기온이나 체온이 우울증 증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을 음성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인도에서는 마음의 병을 달의 병이라고 표현했으며 서양에서도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을 루나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표현입니다. 달은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이며 양의 반대인 음을 뜻합니다. 달은 여러 나라가 하나같이 마음의 병을 음의 대표격인 달과 연관지어 표현했다는 점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그 결과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보다도 스트레스에 따른 체온 저하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중에는 고지식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데 서툰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일단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피로를 느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것을 찾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따뜻한 홍차 한 잔과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 그러니까 38도에서 한 41도의 온도가 되는 따뜻한 욕조입니다. 포근한 이불, 이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울증의 원인인 냉증을 없애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응어리, 냉증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의 우울증과 저체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